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이 말에 그냥 무조건입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요. 시간을 마음껏 쓰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열심히 하면 돈은 알아서 따라와. 아니더라고. 돈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까지만 따라가더라고요.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건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이만큼 시간을 썼으니까 막 200만 넘는 조회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운 좋게 200만이 터졌네. 어제 알고리즘 잘 걸렸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마음 아니신가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를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예. 네. 여기는 어디예요? 법인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경제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출판이나 이런 쪽에 또 회사를 하나 냈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핀업이라고 주식 강의를 하는 곳의 그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황현이실 거예요? 아, 제 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유튜브도 촬영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주로 많이 촬영하는데 뒤에 보시면 제 채널이 나오죠. 예. 오랜만에 조사하면 돈 나와. 네. 저희 댓글에 엄청 많이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좀 해달라. 아, 진짜요? 네. 저 사람 어떻게 하고 돈 벌고 있는지 깔끔한 돈인지 추적 좀 해달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 거예요, 그럼? 작년에 투자에 관련한 비겁한 돈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주 대박 났던데요? 아이고, 아주 대박은 아니고 되게 솔직하게 책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망한 이야기, 주식하면 반토막 났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시선으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거의 연예인 중에 1%세요. 주식, 뭐 투자, 뭐 이런 걸로 안 망하신 분. 거의 대부분이 누구 말 한마디 듣고 투자하거나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서울대 갈래 100억 벌레라고 얘기하면 거의 다 100억 벌레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가려고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최소한 12년 씁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더 상위 개념인 100억이라는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 12년이라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투자로 들어왔다가 거의 대부분 이제 망하고 나가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죠. 아, 이거 도박이다. 근데 본인이 도박처럼 한 거거든요. 투자라는 것도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망상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죠. 뭘로 얼마 버신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개국군에서 퇴출되면서 막막했어요. 퇴출이었나요? 잘렸죠.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격 코미디도 굉장히 좀 쇠퇴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냄새를 딱 맡으신 거예요? 공격 코미디가 위기다? 왜냐면 좀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보는 시대가 왔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벼랑 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떨어졌죠. 아예 그냥 벼랑 끝에 매달리는 그냥 아예 떨어져서 아예 한번 다시 새로운 걸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유할 수 없는 장르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럼 내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유튜버가 될 것이냐?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요즘 패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최준이라는 친구 굉장히 막 떴었잖아요. 근데 요즘 좀 잠잠해지고 다시 쇼박스가 뜨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소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내린 결과는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모아놨던 시드머니, 돈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장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연대 경제대학원을 들어가서 원론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첫 투자의 시작이었죠.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경제학을 배운다는 건 과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 과거를 배워서 미래에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3학기 만에 휴학한 이유가 경제학자 중에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케인즈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한번 쌓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책을 한 150권 정도 읽기 시작했죠. 그때 자판에 깔린 책이 있고 뒤에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자판에 깔린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대부분이 서울 부동산은 망했다.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것들이 이 자판에 깔리겠구나.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책을 쓰려고 준비하려면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 책을 써서 지금 얘네들이 나와서 자판에 깔린 건데 이 흐름도 한번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 쪽으로 가서 그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 들어보더니 부동산으로 뭐 대박나는 뭐 이런 책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저기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부동산으로 달려가 보자.
제가 그때 동부천동 한가람 아파트 살 때 그때 전세가 4억 5천이었거든요. 매매 가격은 6억 5천이었단 말이죠. 갭 차이가 2억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수요가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 수요가 좀 많이 눌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참고 있었던 시기구나. 자, 그렇다면 2015년부터는 어떻게 변할까? 모두가 다 비관하고 있을 때 폭등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부터 아파트를 사 모으기 시작해요. 제가 칼을 계속 길게 갈았을 거 아니야. 한 2년 정도. 기회가 왔을 때는 깊숙이 찔러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가격이 다 3배 이상 상승을 했던 개그맨으로 제가 벌었던 금액 어느 정도 알죠? 네. 그거 한 10배 정도는 됐어요. 개그맨 수익도 완전 딱 1%는. 근데 개그맨 수익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게 그때 소비를 못 잡았던 거죠.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돈을 평생 벌 줄 알았고 내가 이 직업을 평생 할 줄 알았다라는 착각을 해서 거기에 매몰돼 있었어요.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도 좀 많이 했던 거죠. 외제차로 맨날 바꿨었고 옷도 막 그런 거 사고 뭐 후배들한테 술값 한 번도 계산 안 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후배들 대리비도 다 해주시고 그러시죠. 너무 좋게 얘기해 주지 말아요. 부동산을 찔렀고 또 다른 걸 또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떠났어요. 떠났어요? 네, 투자판을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올인 쳐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다이나믹하게 나아지진 않아요. 제가 친한 세무사가 있어요. 부자들을 요즘 네가 나보다 훨씬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줘라. 많은 얘기를 나오다가 제가 무릎을 한번 치는 사건이 나왔어요. 무릎 한번 쳐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야 개그맨스러운 거 시키지 마.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환급성이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금화를 시켜야 내 돈인데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삶이 나아지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때 또 마음을 먹고. 아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잘 알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말자는 주의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첫 번째 그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처럼 다시 들어가죠. 서점으로 가서 거기 있는 책들을 또 모두 다 섭렵합니다. 그렇게 한 1년 6개월 막 이렇게 또 했더니 결론이 나온 거죠. 안정된 투자를 하다. 주식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노동으로서 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모아놨던 나의 시드머니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쉽게 돈을 벌었다면 쉽게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내 피땀 눈물이 들어간 이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온 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장,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결론을 내려본 결과 미국장인 S&P 500, 스파이라든가 QQQ라든가 뭐 너 무슨 말 하는지 아니거든. 어쨌든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봤더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본 거죠. 근데 나는 못 들어가겠는 거죠. 여기에. 왜요? 비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장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폭등을 하는 장이 왔잖아요. 그 지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론을 하나 만든 게 마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막 사고 싶어. 우리 마트 처음 가면은 뭐 우리 계획도 없는 거 새로 나왔네? 이술 맛있겠는데? 막 이거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막 뭐가 다 잘 될 것 같고 계속 막 사고 싶고 이런 상황이 와요. 언제까지는?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지. 기다리자. 2019년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제 책에다가도 썼는데 쉬어야 된다라고 써요. 쉬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투자물을 바라봐야 된다. 100만 원만 들어가서 뭐 연습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그건 돈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 투자물들을 바라보자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예 손을 안 대고 계속 기다려요. 팔도 묶어보고 막. 팔을 묶어요? 참으려고? 왜냐면 핸드폰 이거면 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면 사는데 막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 지금 초보고, 네가 초보면은 기회주의적인 이 마인드로 비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는 그렇게 살았잖아. 이건 비겁하지 않아. 현이야, 얍삽하게 가야 돼. 더 얍삽하게 돈을 벌어야 돼. 개그할 때도 풀어졌을 때 풀어졌다고 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완전 몰입하잖아요. 빌 게이츠 회장이 자기는 게으른 천재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싶을 때 이거다라고 해야지. 1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코로나 사태가 온 거예요. 냄새가 딱 맡았어요 그때? 아니죠. 이 주식장은 전혀 모르는 거야. 코로나가 오자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랑 내가 진짜 모를 수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와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한 몇 억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냐에 싸운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애드립이에요? 되게 유명한 얘기. 아, 그때는 마음을 고쳐먹었죠. 이건 잡아야 돼, 현이야.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투자를 위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V자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더 사야 되는 시기다 해가지고 사서 2021년도 뭐 중반부터 말까지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나라에서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를 엄청 많이 찍으니까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 현금화 시켜서 갭 투자했던 거 이제 아파트들 보증금들을 다 돌려주고 다 월세가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그맨으로서 노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그 수준의 것들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또 호시탐탐 노리고 계세요? 투자를 연애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밀당 중에 있죠. 잔심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투자를 하지 않지만 이 끈을, 이 뉴런을 연결시켜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신사임당이라든지 평소 보던 유튜브를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기분 어땠어요? 개콘 처음 들어왔는데 박준영 선배 처음 만났어요. 그 느낌이에요? 네. 제가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투자로서 성공해서 뭐 이런 채널에 나가서 책을 내고 이런 말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거에 소원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개그맨 시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개그맨 시험을 보고 KBS 처음 들어가서 박준영 선배와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렇죠. 박성호 선배를 같이 술을 마시고 막 이런 기분들이 있어요. 후배들한테는 그게 황현희 씨였어요. 네, 알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부자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려본다면 시간을 마음껏 쓰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으로서 돈의 흐름을 발생을 시키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이 쉼의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 쉼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좀 알려줘 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사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언제 사야 돼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 이제 휴대전화도 굉장히 좀 좋은 신형이잖아요. 이거 하나 사려고 해도 우리가 유튜브로 며칠 찾아보겠죠. 근데 주식 살 때 어떻게 해요? 얘기 하나 듣고 들어가요. 한 1억 막 어디가 올라간다고?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건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이만큼 시간을 썼으니까 막 200만 넘는 조회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 좋게 200만이 터졌네. 어제 알고리즘 잘 걸렸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마음 아니신가요?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 좋은데가 아니라 운이 좋으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한 거거든요. 이게 운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죠. 2008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을 산 사람이 있다고 치고 아이폰 주식을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고 이 아이폰 주식을 사람은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미래의 시간을 먼저 사는 행위가 투자다. 투자로 맛을 보셨잖아요. 그럼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이 말에 그냥 무조건입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요. 이제는 좀 돈에 대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도 제 책의 첫 문장을 나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솔직하게 해보자.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털어놔보자.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후배들한테 행사 갈 생각하지 말고 방송을 열심히 하란 말이야. 방송을 열심히 하면 돈은 알아서 따라와. 아니더라고. 돈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까지만 따라가더라고요. 공부는 뭐 하지도 않고 돈 버는 법 좀 알려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신사임당에서도 말 안 했던 거. 저는 책을 봐야 된다고 해요. 신사임당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저는 책, 신문,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결국에 내가 뭘 잘하는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나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떠한 고수가 하는 방법을 내가 그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좋은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다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본인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 어떤 부분의 투자와 나와 맞는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행어 살짝만 몇 개 더. 아이씨 갑자기 너무 이제 갑자기 야 표정 봤어? 옛날 표정 좀 나왔는데 야 옛날 개그할 때 표정 나왔지? 에이씨 조사하면 나 나와. 그거 왜 이래?
이래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그랬을까? 지금 들어도 참. 네, 주옥 같나요? 네. 주옥 같나요? 주옥 같나요? 무대에 대한 갈증은 이제 없으신가요? 갈증은 게토레이 먹어야죠. 뭐 그런 갈증까지. 아니 근데 그 무대에 서는 것도 지금 강의를 또 해요. 그런 것도 저는 무대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최종 꿈이 뭐예요? 와,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다. 내가 진짜 경제 뭐 공부하고 책 쓰면서 근데 꿈을 경제를 모르다 보니까 질문이 이러는 게 나가네요. 와, 진짜 이 질문을 꿈이 뭐냐? 꿈을 이루는 사람한테 꿈이 뭐냐는 질문을. 아니 근데 이제 맞는 말이 뭐냐면 뭔가 목표를 이루고 나서 다음 목표를 빨리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쓰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나는 일을 안 하려고 책을 썼는데 일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다음 목표를 잡는 거를 늦춰놓고 있었어. 근데 오늘 딱 얘기하네. 좋은 MC네요. 요거는 제가 또 새로운 꿈이 생기면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면서 무슨 말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황현이는 다르다. 저는 그 말 좀 좋아했었어요. 인터뷰할 때도 확실히 다른 분들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뭐가 달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영민하시다.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나요. 오늘 인터뷰하셨는데 어우씨. 오늘 인터뷰하는데 어떠셨어요? 마지막 질문이 너무 기억에 남고, 왜냐면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은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고 돌려막기였고 이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것도 달성하면 다시 한번 또 인터뷰하는 시간 네, 하죠. 오늘 또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